내 하나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조금 쉽습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런데 한 집안이 이렇게 그 명문가가 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또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전생부터 이제 닦아온 선근이 함께 작용해야 훌륭한 사람이 또 되겠지만 또 명문가를 만들 수 있는 아마 그런 바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 당나라 송나라 때는 불교가 이제 전 국민의 뭐 교양, 그 다음에 경전을 읽는 것은 지식인의 기본적인 소양,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훌륭한 거사님들도 많고 또 훌륭한 보살님들도 많고 또 심지어 제가자의 신분으로도 우리 그 깨달은 사람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등록에 올라가는 그런 또 그 등재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들어들어 계십니다.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성공하신 분이고 또 수행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또 성공하신 분, 그 정도 돼야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소동파라고 하는 분입니다. 소동파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동파는 당신 혼자만 똑똑한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그야말로 참 명문가인 거죠. 당나라 송나라 때 이제 8대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흔히 이야기할 때 당송 8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8명 중에서 3사람 소순 소동파의 부친입니다. 그 다음 소철 소동파 본인이고요. 그 다음 소식 당신의 동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식, 소철, 또 아버지를 포함해서 소순 그렇게 해서 3사람이 당송 8대가 중에 3소라고 그래가지고 8명 중에서 3명이니까 퍼센테이지로 거의 40% 가까운 그렇게 이름을 차지할 만큼 당대의 그 명문가였습니다. 그럼 이름 안 올라간 사람 당송 8대가에는 안 들어가지만 여동생 이름이 뭐냐 하면 이제 소소매예요. 소소매. 소소매는 뭐로 유명하냐 그러면은 아마 조금 기도하시는 분은 다 알 겁니다. 간음예문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 의식 예경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은 분이 그 소소매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동생도 굉장히 이렇게 신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음예문이라고 하는 글을 쓸 정도로 그걸 갖다가 그게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많은 간음기도 도량 또 간음기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애송하는 독송집 중에 하나가 그 간음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한 구절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원합니다. 아름다운 걸림없는 하늘 눈으로 저희의 모습을 맑게 살피샤 바른 귀 바른 참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아주 깁니다. 긴데 그 가운데 제가 이제 한 줄을 인용을 했고요. 가족이 이렇게 또 훌륭하니까 들어오는 또 며느리도 또 이것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씨 집안에서 이제 며느리를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잘하는 건 잘하는데 모자라는 것도 되게 모자라잖아요. 그걸 이제 보충을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족인 거죠. 그래서 소동파가 가진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고되니까 인간에 대한 그 관계성 이게 이제 부인이 이제 봤을 때는 좀 이제 부족한 거죠. 당신이 봤을 때는 아닌 사람인데 가까이 지내고 저 사람하고는 꼭 가까이 지내야 될 것 같은데 뭐 관계가 대면한 것 같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동파 이제 서방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서방님, 제가 서방님 손님이 찾아오면은 병풍 뒤에 앉아서 그분과 서방님의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저 사람이 앞으로 계속 관계를 해야 될 사람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인지 잠깐 보고 말아야 될 사람인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들어온 며느리까지 그렇게 또 영민한 거예요. 집안이 뭐 안 잘 될래야 안 잘 될 수가 없겠죠. 게다가 또 뭐 신심이 또 다 이렇게 이제 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때 여산이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여산은 뭐 지금도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관광지이지만 관광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그 성지입니다. 여산에 그 독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요. 또 맞은편에 그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지만은 서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요. 또 관광지로서는 그 여산 폭포라고 하는 또 유명한 또 폭포가 이렇게 있고, 중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또 답사를 하고, 심지어 이백 같은 분은 거기에 대한 또 시를 남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강서성 강주라고 하는 데 있는데요. 우리 육조 단경에는 구강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나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당신의 그 해상에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행자가 이제 깨달음을 얻어버리니까 대중들하고 이렇게 이제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사 스님이 그 배를 타고 강을 이렇게 호수를 건너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위치가 구강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도 육조 단경 읽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익숙한 지명이죠. 거기에 있는 산인데 뭐로 유명하느냐? 호계삼소. 예, 우리 이제 뭐 사자성어,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한문 문화가 조금 젊은이들한테는 전혀 뭐 낯선 문화가 되어 있고 오히려 영어가 훨씬 더 익숙한데, 호계삼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라고 하는 계곡 앞에서 세 사람이 웃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를 대표하는 여산해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를 대표하는 육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도교를 대표하는 유교를 대표하는 도연명이라고 하는 이제 세 분이 여산해원 스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제 그 절에서 담소를 이렇게 나누고 해원 스님이 바래다 줍니다. 그런데 해원 스님은 뭘 했느냐? 내가 이 몸을 갖다가 절대로 일주문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그 산에서 한 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간만에 반가운, 그것도 타 종교인들이 왔으니까 또 얘기가 잘 됐겠죠. 그래서 얘기 산매에 빠져가지고 그 강을, 그 자기가 경계선을 정해놓은 일주문 넘어 있는 호계라는 개울을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하니까 호랑이가 어흥하고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차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자기하고 약속을 깨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육수정하고 도연명한테 얘기하니까 세 사람이 그냥 박장대소를 했다. 그렇게 해서 종교화합을 상징하는 말로 지금 잘 인용되고 있는 게 호계삼소인데, 그 무대가 어디냐? 여산입니다. 여산해원 스님은 중국 초창기에 중국 불교를 갖다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겁니다. 서기 한 300년에서 400년 사이의 스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중국 불교를 갖다가 기초를 놨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신 그런 스님인데, 거기에 전해오는 말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열반하고 나서 700년 후에 육신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량을 갖다가 혁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700년 후에 그 도량에 누가 오느냐? 독림상총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누가 찾아오느냐? 이제 소동파가 찾아옵니다. 이제 두 양반이 그 절에서 처음으로 이제 조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소동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무가 출신에다가 고관 대작에다가 뭐 그 당시에 중국에 나오는 책이란 책은 다 읽어버려요. 지식인 가운데서도 엄청난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이제 어른입니다. 눈에 이제 안 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들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스님들한테 들어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호북성에 이제 그 옥천사라고 하는 절에 이제 성호라고 하는 이제 스님이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찾아갑니다. 우리도 뭐 지금도 그렇죠. 어디 좋은 기도 도량이 있다, 또 뭐 좋은 스님이 있다 이러면은 내가 봉원사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이제 뭐 보공도 다니시고 그다음 관음성지 뭐 지장성지 다 다니는 것처럼 우리 그 소동파 거사는 훌륭한 스님이 있으면 이제 어디든지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호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성호 스님은 소동파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누군지 다 알죠. 다 알지만 우리가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씨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점잖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칭가입니다. 그럽니다. 칭자가 무슨 칭자냐면 저울 칭자입니다. 예. 칭가요? 여러분 뭐 한국에도 많은 성씨가 있지만 칭씨성은 처음 들어보죠. 예. 칭씨요? 그랬더니 네 그럽니다. 아니 당신이 알고는 소씨로 알고 있는데 왜 칭씨라고 그러십니까? 예, 제가 사람들을 갖다가 따라보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세요?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벅거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호 스님이 듣고 있다가 악 하고 이제 가음을 질렀습니다. 갑자기 통성명 하는데 악 하고 가음을 지르니까 열의 아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로 나자빠지겠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가 방금 한 할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참 이거 저도 이제 산에 있고 뭐 또 도시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가 보면은 어려운 질문들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얼마나 이제 슬기롭게 잘 해주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신심을 더 돋우기도 하고 또 신심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이제 들어 이제 보게 되는데 다행히 성호 스님은 그 소통파 그사가 가지고 있던 그 한계를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더더욱더 이제 신심을 내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림상총 스님한테 갔더니, 독림상총 스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다니셨습니까? 중국을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만났습니까? 선지식이라는 선지식은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깜깜합니다. 먹은 게 얹힌 것 같이 해서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좀 알 것 같긴 한데 안 시원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다녔습니까? 안 만난 분이 없습니다. 어허 거사님 어떻게 맨날 유정설법만 듣고 무정설법은 들을 줄을 모르십니까? 유정설법은 선지시하시 다니면서 묻고 답하는 걸 이제 유정설법이라고 그러죠. 무정설법은 뭐야? 자연을 통해서 바람 소리 한 점에 닭 소리 하나에 폭포 소리에 그렇게 이제 깨치는 분들이 들어있죠. 이분들은 뭐예요? 법문을 들은 것이 아니고 무정설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제 얻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때까지 아까 뭐 성호 스님을 포함해서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묻고 답하고 신심이 날 때도 있고 신심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랬는데 동상 설총 스님을 만나가지고 독림상총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은 무정설법에 대해서는 전혀 당신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무정설법 그게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자연이 이야기하는 설법을 들을 정도가 돼야 그게 이제 진짜 공부가 조금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조금 된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무정설법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화두가 돼가지고 여산을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다니는데 어디에 이제 가게 되느냐? 여산 폭포 앞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폭포도 장대하고 또 많은 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를 남기고 또 불교적으로 여산이라고 하는 곳이 또 많은 선지식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 선지식 또 유교 선지식 또 다른 그 기타 뭐 혼자 개인이 또 독학 같은 그런 또 수행하는 분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분이니까 많이 다녔겠죠. 그런데 소통파가 워낙 유명하니까 가는 데마다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파 선생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돌다가 어디에 왔느냐? 여산 폭포 앞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이제 유정설법은 충분하니까 무정설법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 이제 폭포에서 쏟아지는 소리에 그냥 또 이제 그동안 정말 고구마 먹고 안 내려가는 듯한 그 답답함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이제 깨달음의 내용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를 한 편 이제 지었습니다. 개성변시 광장설 뭐 한문이니까 한글로 인용해 드릴게요. 개울의 물소리가 장광설 그게 부처님이 법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부처님 법문이더라. 그다음 두 번째 또 뭐냐? 산색 깊이 청정신
산빛이 어찌 청정한 법신이 아니겠는가. 아, 이 산 자체가 부처님의 법신이구나. 우리 뭐 지금도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두두물물이 다 부처 아는 것이 없다. 이거는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깨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제 뭐 나름 이제 아주 난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뒤로부터 뭐예요? 암흑도 열리고, 그 다음에 스님과 문답할 때도 막히는 게 없고, 또 스님이 법문을 하면은 또 못 알아듣는 것이 없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불자로서의 또 신심을 또 끊임없이 내고 또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뭡니까? 벼슬살이도 그렇고 세상살이도 그렇고 하다 보면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짜증나는 일도 많고, 그냥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서 도가 닦겠지만 경계심이 흔들리고 평상심이 훼손이 되고 그런 경우들도 이제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당신 스스로도 어떠한 어려운 경지를 만날지라도 평정심을 갖다가 잃지를 않고, 또 살면서 고비가 발생하잖아요. 고비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뭐예요? 긍정적인 삶의 자세, 그것을 갖다가 잃지 않으면서 벼슬살이를 할 수가 있었다. 벼슬살이라는 것도 그렇죠. 뭐 저희들도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게 민원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가지고 오면은 그거는 뭐 열과 성을 다해서 해결해 드리면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내 개인적으로 또 여러 사람이 합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범종단적으로 이런 것들을 참 가져오면은 참 난감하죠. 요즘 많이 하는 표현으로 정말 참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동파는 그것을 갖다 이렇게 잘 이겨냈는데, 이건 이제 정치적인 사건은 자기 힘으로 이제 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유배를 몇 번 가느냐? 작은 유배는 뭐 빼놓고요. 큰 유배만 이제 3번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3번 유배 가는 거, 이것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유배를 가서도 내가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유배를 간 것이 바로 내 일상이 내가 벼슬살이 하고 있는 내 지위를 갖다 유지하고 있을 때하고 똑같은 삶의 자세를 갖다가 견지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게 또 됐습니다.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제 위치에 가게 되면 내가 그는 꼭 나가기만 해봐라. 손을 봐줄 거야. 이빨을 뿌두둑. 보통 사람 다 그렇습니다. 유배 보낸 놈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손을 봐줄 거야. 그런데 소동파 박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국 그 송대의 왕안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풍토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소동파는 구법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신법을 시행하겠다는 사람과 구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힘이 이제 조금 모자랐던 구법을 대표하는 이제 소동파가 유배를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양반은 출신지가 어디냐 하면은 사천성 그 미산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우리 보현성지로 유명한 아미산입니다. 중국 공항에 내리니까 아미산 가는 버스가 있더만요. 아미산시 그 정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현성지에 순례를 이렇게 가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가 당신은 이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또 가까운 데가 낙산대불이 있습니다. 낙산대불은 그 앞에 그 개천이 좀 강이죠. 규모가 엄청나죠. 강 3개가 합해집니다. 홍수가 자주 나니까 그 홍수를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을 조성해 놓은 게 이제 낙산대불입니다. 그 이제 지역적으로 보영성지가 옆에 있고 낙산대불이 옆에 있고, 그래서 늘 그 환경 자체가 신심을 갖다가 잘 돋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살게 됐고요. 우리가 오늘 또 봉헌사에 백고자 법회를 하고 또 전국에서 또 이렇게 법문하시는 스님을 모셔다가 법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 뭡니까? 이 봉헌사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의 신심을 갖다가 더욱 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가까이 사시는 대로, 멀리 있는 분들은 멀리 있는 분대로. 우리 경제는 법국에 안에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국 속에 수저가 담겨 있어도 국맛을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주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봉헌사가 멀리 있어도 내 집 마당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럼 봉헌사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죠. 또 내 집 앞에 있는데도 봉헌사를 갖다가 멀리 느끼는 사람, 그럼 국속에 있는 수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봉헌사를 갖다가 내가 얼마나 내 염두와 내 마음속과 내 살아가는데 삶의 또 신앙의 터전으로 삼고 있느냐, 그 문제와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배를 가는데 또 문인이고요, 또 유명한 시인이고요, 중국을 대표하는 또 문장가입니다. 또 시를 한 편 안 남기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유배를 가는 데마다 아주 긍정적인 그런 글들을 참 많이 남겨놔요. 참 그걸 볼 때마다 야, 이 양반 정말 참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야, 독립상총 스님 참 우리 그사님 한분 제대로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안목을 열어주셨네요. 독립상총 스님까지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주변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독립상총 스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 연료로 인해서 유배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혹시 다음에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좀 분이 계시거든. 유배로 본 동아시아사 이런 거 한번 정리하고 해보는 것도 참 괜찮겠다.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유배 때문에 많은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많은 책들이 나오고. 별설살이하고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6시 퇴근하면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누워야 되잖아요. 딴 거 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배 가면 뭡니까? 책 보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배로 인해 가지고 문화가 아주 풍성해진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더 마찬가지고요. 우리 오늘 주인공인 소동파도 역시 유배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작품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빚었으니까 유배가 주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불행이지만 또 뭡니까? 개인의 소양적으로는, 개인의 문학적으로는 그게 또 축복인 거죠. 그래서 유배라고 하는 것도 양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면은 내가 애를 쓴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소동파는 외부적인 요인은 내 힘으로, 그건 공업이라고 그러죠. 공업은 내 개인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업은 뭐라고 그러냐? 그건 별업이라고 그럽니다. 별업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업을 최대한 이용해서 당신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동파가 또 거사가 또 더 훌륭한 것은 요리를 엄청 잘했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거사인들 선생님들끼리도 농담을 하는 이야기인데 65 넘으면 이제 지공거사라고 그럽니다. 그래, 지공 됐나? 아직 안 됐어. 좀 남았어. 우리 거사님이 지공인데요. 우리 보살님이 지공인데요. 지공은 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은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또 유배죠. 9시 출근했다가 6시 일어나는 일상이 없어지고 집에서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못하면은 그동안 30년, 40년 직장생활 해가지고 집안 식구들한테 쌓아놓았던 공덕 잘못하면 한순간에 까먹습니다. 이거 정말 잘 보내야 되거든요. 소동파처럼 내가 유배를 받지만 다른 형식의 유배죠. 직장에 출근하는 게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한 화두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배를 꼭 무슨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볼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럼 뭐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유배하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잘 보내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지치고 살 수가 있죠. 토요일, 일요일 날 무리하면은 이게 또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또 내한테 주어진 유배 기간이죠. 또 뭡니까? 아침에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 엄마도 퇴근했다. 6시 이후에는 라면 끓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내를 유배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가족들 개인에 내가 휴식했고 내가 평상심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스스로 유배시키는 거, 이것도 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내가 벼슬살이하고 삔삔나고 폼 날 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였느냐. 이건 소동파의 시입니다.
평생 쌓은 공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황주와 해주, 남주에 있다고 말하겠네. 황주가 1차로 유배간 곳입니다. 2차로 유배간 데가 해주입니다. 3차로 유배간 데가 남주입니다. 유배가는 곳이 뭐 물산이 풍부하고 살기가 좋은 곳이겠습니까? 그런 곳은 절대 유배지가 아닙니다. 유배지의 공통점은 엄청나게 기후와 토양이 척박한 곳입니다. 유배 그런데 보내야 또 벌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처음 간 데가 이제 황주입니다. 황주는 이제 아주 그 가난한 동네고요. 토지가 아주 이제 척박하고. 또 이 양반은 또 뭡니까? 그 대나무 밭에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 이름이 정혜원이었습니다. 처음 가서는 이제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정혜원이라고 하는 절에서 이제 며칠 의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유배가 이제 뭐 개인이 혼자 가는 유배가 있고요. 가족을 갖다가 가족이나 하인이나 식소를 둘 수 있는 유배가 있습니다. 다행히 소동파는 혼자 유배가 아니고 가족이나 식소를 갖다가 둘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배였습니다. 뭐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동쪽에 언덕이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이제 개간을 했습니다. 파자가 무슨 파자냐? 동파입니다. 동쪽에 있는 언덕 파자입니다. 그래서 호가 동파가 된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내가 좋지 않았을 때 경험한 게 이런 거 보통 잘 잊으려고 하잖아요. 애써 기억해서 지우려고 애를 쓰는데 동파는 안 그랬습니다. 황주 땅에 내가 유배 갔을 때 그 동쪽 언덕 그걸 개간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공양을 해결하고 또 당신도 먹고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된 정말 자기로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언덕이 있잖아요. 야, 벼슬 해가지고 월급 받는 거, 큰 소리 뻥치는 거 그것도 뭐 좋긴 하지만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안빈낙도하면서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야말로 소소하기죠. 이거 앞으로 내 호로 삼아야 되겠다. 소동파 하면 다 알죠. 본명 들먹이면 누구지? 그럽니다. 그 동파는 호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요리를 잘했습니다. 중국 제과가 뭐가 있습니까? 동파육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발명가예요. 동파병. 요리를 한번 지금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돼지고기를 잘 안 먹었대요. 중국 사람들은. 특히 양반들은 지배층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동파가 싸고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있는 대중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몽근한 불에 아주 오래 끓이는 양념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기본적인 요리는 이제 다 해야 되죠. 이것도 다 뭐예요? 유배지에 가서 닦은 실력이다. 이때 얼마나 황주에서 얼마를 살았느냐? 45살에 유배를 갔는데요. 5년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조금 이것저것 하다가 또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갔느냐? 광동성 해주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그 뭡니까? 훨씬 더 호북성에서는 더 남쪽으로 떨어져 있죠. 지금은 뭐 광동성은 그 다음에 뭡니까? 중국에서 일찍 개항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부자들이 많은 대만 그 바로 건너가면 거기가 광동성입니다. 우리 불교적으로는 육조 스님의 그 출가지, 그 다음에 그 덕도지, 포교지, 그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으로도 아주 유명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광동성 수도가 이제 광주인데, 광저우라고 그러죠. 거기는 달마 대사가 거기에 최초로 인도에서 도착한 곳이다 해가지고 그 기념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성지인데, 그건 요즘 이야기고요. 당나라 송나라 때는 양자강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 좋은 데입니다. 강남이죠. 지금도 우리 강남이 이제 서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전 세계가 알아주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중국 강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강남을 갖다 이제 벗어나가지고 광동, 영남, 아까 말씀드린 구강에서 그 호수를 갖다가 건너면은 거기부터는 영남 지역입니다. 다 안 좋은 데를 갖다 상징하는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밑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된 거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다 이제 환경이 안 좋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뭐예요? 말이 따뜻한 거지 뜨겁죠. 아열대죠. 풍토병이 엄청 심한 거예요. 제일 괴로운 게 그거였다고 그래요. 뭐
환경 척박한 거는 내가 이미 황주에서 5년 동안 연습한 게 있어서 괜찮은데 날씨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여지라고 하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여지라는 과일 혹시 아세요? 대만 성지순례 갔을 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먹고 다녔습니다. 달지도 안 하고 시원하고 계속 먹어도 안 물리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광동성 해주 땅에 왔으니까 여지는 실컷 먹을 수가 있겠네. 엄청 긍정적인 거예요. 이 비싼 여지가 어떤 과일이냐 하면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양귀비라고 하는 분이 너무 좋아했대요. 그렇게 해서 그 광동성에서 매일 말로 아침에 배달을 해서 그 과일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면 미인됩니다. 많이 드십시오. 그래서 저는 양귀비가 좋아해서 그 과일을 대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먹었던 건 아니고 소동포가 좋아한다 해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무한 긍정인 거예요. 딴 거 다 좋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지 이거 하나 있는 것에도 나한테는 충분하다. 거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아픔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 안 따라오려 하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그래서 집안에 이제 그 일하는 사람 분이 이제 따라온 거예요. 여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평독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아무리 소동파가 요리를 잘하고 팔방미인이고 농사도 잘 짓지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시봉하던 사람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랬는데 이분도 단순한 시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조운입니다. 건강력을 그렇게 좋아했고 그 근처에 비구니 스님 의충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가서 늘 건강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러 여겨전, 응장여시관 긍정적인 사고관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즐거운 일도 지나갈 것이고 즐겁지 아니한 일도 지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이 순간을 갖다가 아주 성실하게 사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시니까 그때도 물론 이제 이 양반은 이제 법호죠. 본명이죠. 본명이 뭐였나? 육여였습니다. 여섯 육자에다가 가탈 여자입니다. 육여가 뭐 같습니까? 그 건강경 사국이 그거예요. 번개 같고 연기 같고 꿈 같고 거품 같고 그때 몇 개입니까? 6개죠. 번개불 같고 또 하나 뭐죠? 그렇게 해서 건강경을 평소에 독성하고 살았으니까 호를 갖다 뭐라 했냐? 육여라고 하는 거죠. 번개불처럼 아지랑이처럼 꿈처럼 그렇게 이제 늘 살아가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그러니까 소동파도 이렇게 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거예요. 그래 하면서 그 건강경 사국계를 통해 가지고 그 조운이라고 하는 정말 자기를 갖다가 오랫동안 이 험지까지 따라와서 자기를 뒷바라지 준 그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이렇게 이제 표하는 시를 이렇게 이제 남겨놓았습니다. 제목이 유교에게예요. 참 다정다감하죠. 요즘 말로 상남자죠. 부인이 고향에 있을 때 벼슬살이 할 때는 부인이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병분대에서 다 듣고 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저는 오랫동안 옆에 둬도 당신한테 이익이 됐으면 이익이 됐지 손해는 안 끼칠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배신할 사람입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유배지까지 따라와서 또 시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해주에서 얼마 정도 머물렀느냐 유배 한 2년 정도 그렇게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중국 본토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배지는 어디냐? 해남도로 갑니다. 해남도는 지금 우리 골프장으로 아주 유명하고 관광지로 1년 내내 관광지고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지만 중국 본토에서 해남도 유배 간다는 것은 한국 반도에서 제주도 유배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이거는 돌려놓고 이야기하면은 다시는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 나이가 얼마? 그때 이미 환갑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환갑이
지금이야 뭐 환갑이 작은 나이지만 62살에 환갑진갑 다 지내고 그걸로 유배 가니까 그거는 이제 가족도 못 데리고 가고 식솔도 못 데리고 가고 당신은 혼자서 가라 이거였습니다. 그래 갈게 뭐 그 정도. 내가 뭐 1차 유배도 다녀오고 2차 유배도 다녀오고 3차 유배도 다녀오고 뭐 이제 가족. 그래가지고 62세부터 한 3년 정도 65세까지 거기에 머무는데 위에 두 유배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또 평상심으로 만사 적극적인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를 않았다. 그래 이제 유배 가라고 하니까 남겨놓은 시입니다. 황량한 남방에서 해남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9번을 죽어도 후회를 하지 않고 나 여기 죽어도 좋다. 그렇지만 그거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 최선의 삶을 살겠다. 그 다음 뭡니까? 경치는 좋았겠죠. 기이한 절경을 유람하니 내 인생의 최고라네. 제일 험한 유배지에 가면서 경치 좋다고. 유배지지만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지가 좋았고 여기는 작은 언덕이 있어가지고 농사 짓기 좋았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뭐예요? 경치가 좋아서 내가 여기 아주 좋아한다. 그런 이제 시를 남깁니다. 처음에는 이제 외지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유배를 오니까 사람들이 쭈삣쭈삣하고 접근을 잘 안 하겠죠.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집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또반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사람은 육지에서 오면은 처음에는 경계를 한대요. 나중에 친해지면은 정말 참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가 없도록 아주 이렇게 친화력이 높은 그런 이제 그 삶을 이렇게 이제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해남도에서 똑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양반이 이제 해남도 사람하고 친해지고 나니까 해남도 사람을 갖다 또 찬탄하는 시를 냈습니다. 나는 본래 해남도 사람인데 유배를 온 게 아니고 내가 본래 여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동파근사가 사천선 아미산 출신이라는 거는 온 중국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래 해남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서촉주가 이제 사천성이죠. 서촉수에 잠시 얹혀 살았지 내가 본래 해남도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기가 본래 내 고향인데 거기 내가 잠깐 가서 살다가 여기 지금 살러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지역 사람들하고 이제 굉장히 친해지고 그렇게까지 뭐 정치적 외교 수식어죠. 우리말로 레토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또 현지 가는 데마다 장점만 최대한 보고 평상심을 잃지 않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동파는 평소에도 수행을 열심히 했지만 유배도 역시 수행의 기회로 활용을 했고 또 항상 뭡니까? 그 유배지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 가장 좋은 부분 이것을 갖다가 최대한 찬탄하고 또 인정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결국 이게 뭡니까? 수행의 결과죠. 그렇게 해서 사실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뭐 그 사람 다 뭐 성인군자죠. 그런데 뭡니까? 역경에 처해 보면 그 사람 살림살이가 나오죠. 겨울이 되어야 대나무하고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절개를 알 수가 있고 난세가 되어야 충신하고 역신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소동파는 정말 팔방민이고 전 중국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세 번의 유배도 잘 이렇게 이겨낸 것은 결국 뭡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신 공덕이다. 그래서 우리 또 봉헌사라고 하는 좋은 이렇게 절에서 오늘 스님이 좋은 말씀 했는데 하고 문방 나가서 까먹지 마시고 나도 오늘부터 뭔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공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 하나를 내 수행법으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하겠다 하고 다시 한번 자기에게 환기시키고 다짐해주고 실천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오늘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